보세요. 이 공항이 무슨 길 난 공항처럼 이렇게 휑해요. 저를 포함한 승객 여러분께서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이것 때문에 진짜 피 튀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코노미 클래스가 진상이 맞냐? 비즈니스 클래스가 진상이 맞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거 안녕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대한항공 무착륙 비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어떤 서비스가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촬영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촬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여행도 안 가는데 무슨 비즈니스 클래스를 뭐하러 보는지. 무착륙 비행은 식사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도 받고 뭐 와인 서비스도 제대로 받고 한 영상들이 벌써 너무 많은데 왜 굳이 내 영상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지. 일단 비즈니스 클래스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언제 업그레이드가 될지 몰라.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대한항공은 아니었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 갑자기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긴장이 됐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봐둘 만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그런 영상 대비 내가 가진 장점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그때 그 긴장됨, 마음 쫄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영상을 재미있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식사 관련된 거는 사진이나 뭐 이런 걸로 좀 대체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아주 알차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떠나보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비즈니스 클래스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물론 좌석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라운지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무착륙 비행으로 갔기 때문에 제1 여객터미널에 있는 옛날 라운지로 갔거든요. 근데 요즘 라운지는 조금 더 신식이고 좀 더 시설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제주항공이랑 두 개 붙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식사들이 되게 많았겠지만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서 이렇게 도시락들, 샐러드랑 뭐 샌드위치, 김밥 이렇게 다 하나하나 포장이 되어 있는 음식으로 있더라고요. 제2 여객터미널로 가면 아마 조금 식사가 더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게 또 우리 애주가분들 여기에 와인이랑 위스키랑 이런 게 있어요. 땅콩이랑 뭐 주전부리도 있고 또 화이트 와인 이렇게 차갑게 해줘가지고 좀 감동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라운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즈니스 클래스 와인이 되게 고급진 와인은 아니에요. 3만 원 안쪽이지 않을까. 그치만 저는 대한항공 다닐 때 주류 이런 수업을 따로 회사 가서 듣고 이랬었거든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 강사님들이 굉장히 실력자들이에요. 진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실력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고른 와인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되게 가성비 있는 와인을 쓴다고 들었어요. 와인 맛은 제가 살짝 먹어봤는데 둘 다 맛있었어요. 둘 다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역광이기는 한데 비행기를 보면서 요게 되게 쏠쏠한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촬영을 가느라고 투자를 해가지고 간 거지만 거기서 식사를 드시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나도 진짜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부러웠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때 밥을 못 먹고 가가지고 이렇게 샐러드하고 김밥을 먹었고요. 꼭 아셔야 되는 게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무착륙 비행 같은 경우에는 공항 안에 있는 식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롯데리아랑 한정된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는 당황했었어요. 롯데리아랑 그런 데 가서 식사를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실했어요. 이게 나름대로 비즈니스 클래스니까 신경을 써줬겠죠? 새우도 되게 통통하고 치즈도 되게 맛있고 샐러드도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공항이 무슨 길 난 공항처럼 이렇게 휑해요. 마음이 좀 이상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공항의 상태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무착륙 관광비행 입구 해가지고 있거든요. 면세점 앞에. 그래서 저는 식당처럼 사용을 못하는 그런 데가 많은 줄 알았어요. 면세점은 다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게 그러면 왜 붙어있냐 따로, 다른 데는 못 사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래요. 다 살 수 있대요. 당황스러웠던.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대부분 왼쪽에 이렇게 돈을 많이 낸 승객들이 타고 오른쪽에 일반 승객들이 탑니다. 저는 380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2층이거든요.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는 1층이에요. 그래서 저는 2층으로 들어가서 탔는데 진짜 느낌이 좀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의자 색깔부터가 화사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더 쾌적하게 보이려고. 저는 지금 잘랐는데 승무원들이 이제 와요. 그래서 뭐 인사를 하면서 코트를 받아줍니다. 코트룸에 넣어요. 굳이 찍지는 않았거든요. 어딘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혹시 이게 회사의 정보나 이런 데 조금 문제가 될까봐 되게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중간에 꺼내달라고 하면 꺼내주고요. 그리고 착륙하기 한 20분 정도 전에 아예 다 승객들 꺼내가지고 주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코트룸에 뭐가 묻었는지 뭐가 묻히진 않는지. 그래서 웬만해서는 옷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리퍼랑 어메니티 킷을 주잖아요.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얇아요. 근데 이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탄탄한 슬리퍼예요. 가지고 가셔가지고 호텔에서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메니티 킷인데 제 생각에는 케이스는 좀 더 저렴한 거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수영장에 가지고 다닐 법한 거를 주죠. 이 안에는 이런 크림 같은 거, 그리고 립밤, 그리고 남자분들 쓰실 수 있는 애프터 쉐이브, 바디로션, 팔꿈치나 뭐 이런 데 바르라고 핸드크림 같은 거. 그리고 이 안대가 진짜 좋습니다. 그 구두 주걱도 잘 쓸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참 안타까웠다.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저희 동생도 막 신났죠. 좌석 옆에 보면은 이렇게 충전하는 데도 있고 독서등도 있습니다. 누르면 켜졌다 꺼졌다 하고요. 이 리모컨은 이코노미 클래스랑 아예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승무원들 호출하는 버튼이고요. 가끔 등 키는 버튼을 승무원 호출 버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승무원을 부르는 거라서 누르면 승무원이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호출 버튼 끄는 거고요. 이 뒤에는 게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쓰지 않겠지만 요 테이블 여는 거를 가끔 못 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원래는 요때 웰컴 드링크라고 해가지고 샴페인이랑 뭐 주스, 물 이런 거를 줘요. 땅콩 같은 것도 같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은 환대를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이때는 못 받았겠죠. 그리고 샴페인이 막 달달하지 않고 되게 맛있어요. 주스들도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막 승무원들은 이때 막 진짜 막 정신이 혼이 빠지게 막 바쁩니다. 막 주스 막 따르고 막. 그리고 좌석 같은 경우에 완전 180도 젖혀지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분이 계셨는데 좌석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요 380이 들어가 있는 좌석은 요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징 하고 이렇게 누워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누워져요. 발을 이렇게 다 뻗어도 제가 키가 167 정도 되는데 다 뻗어도 다리가 닿을까 말까? 저는 좀 내려가 있는 상태였지만 근데 약간 낮에는 조금 민망해요. 그냥 누워있으면 무한하다는 생각이. 제 시선이 이렇게 천장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옆에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은 눈이 마주치겠죠. 왜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겠죠. 불을 꺼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누워있는 거는 조금. 그리고 이 버튼은 입착륙할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정자세로 옵니다. 그래서 입착륙할 때 막 뭐 누르고 하기 귀찮으니까 이것만 딱 누르면 이렇게 막 올라온다는 거. 근데 원래는 여기 안에 아마 식사 메뉴랑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식사 메뉴는 지금 없으니까. 이 모닝캄이 되게 읽을 거리도 많고 재밌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또 궁금한 거 뭐다? 식사다. 무슨 노선에서 어떤 식사가 나오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꿀이 있는 게 괌이나 미국이나 가면은 입국 신고서가 너무 복잡해요.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승무원들한테 물어보기 싫을 때 또 있어. 그러면 모닝캄 뒷페이지를 찾아보면 이런 방법이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식사 같은 거 킵했다가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요게 되게 좋은 사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밥 먹을 때 잠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피곤해서. 근데 밥 먹을 때 깨워달라. 그리고 요거는 밥 먹고 잠들 수 있거든요. 면세품 살 때 나 좀 깨워달라. 살 거 있다. 그런 데 있잖아요. 미주, LA 이런 데는 윤조 에센스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진짜 금방 떨어지거든요. 빨리 사지 않으면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붙여놓고 자면 깨워줍니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음식을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승무원한테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이거 좀 킵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안대를 끼고 귀마개를 하고 Do Not Disturb 붙이고 자는 거죠. 이코노미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먹을게요 하면 당연히 똑같이 해주지만 그러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주는 편이거든요. 이거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엽서에 엽서 이렇게 엽서가 있습니다. 마음 좀 막 말랑거리고 막 이러거든요. 막 괜히 올라갔는데 생각나고 막 나한테 편지 쓰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안전 대모가 바뀌었더라고요. 이 슈퍼엠이잖아요. 제가 아는 언니가 대한항공의 가장 큰 직원 복지다 이러면서 이 체크를 할 때 그렇게 마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륙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잠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소가 확 부족해져서 내가 잠깐 잠이 오는 상태를 만든다고 해요. 이때 보는 경우 되게 많아요. 밑에도 볼 수 있고요. 뒤에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이 발전했다. 이게 아마 새로운 AVOD만 들어가 있는 경우만 그럴 거예요. 380의 하이라이트는 바거든요. 바 자격증을 취득한 승무원이 여기 원래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칵테일들을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무착륙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고 요런 데 이제 앉아가지고 가서 막 얘기를 하곤 하는데 아쉬웠어요. 그리고 화장실, 이코노미 클래스랑 비즈니스 클래스랑 화장실이 똑같냐? 로션하고 이 미스트하고 이게 두 개가 다르거든요. 로션은 어메니티 킷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똑같은 브랜드고요. 이 미스트가 있습니다. 미스트를 사실 저는 얼굴에 뿌리거나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맨날 화장실에 있으니까. 그리고 면도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는 면도기가 있습니다. 동생은 이제 자죠. 이륙할 때 이렇게 살짝 잠이 온다고 자기가 얼마짜리 의자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네요. 이때부터는 식사 서비스가 나오죠. 그래서 식사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아쉽지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메뉴판을 줍니다. 선택을 하는데 메뉴판에 뭐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지? 그냥 편안하게 주요리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거든요. 양식 하나, 한식 하나, 뭐 가벼운 국수라든지. 스테이크를 되게 많이 드세요. 스테이크가 맛있기도 하고, 그리고 호주산 소를 사용한다고 들어서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저는 스테이크를 먹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비빔밥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리고 굽기 같은 것도 승무원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좋고요.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미 클래스랑 맛이 비슷해요. 근데 솔직히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도 비빔밥 드실 때 좀 맛있지 않아요? 비빔밥 드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클래스에도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요를 선택을 하면 에피타이저가 나오거든요. 샐러드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훈제 연어라든지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에피타이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식을 선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스프랑 빵이 나오고요. 한식을 선택하신 분은 스프랑 빵은 따로 나오지 않고 국이 나와요. 밥이랑 같이. 내가 뭐 한식을 선택했는데 내가 빵이 먹고 싶다 하면 빵 달라고 하면 빵 주세요. 빵은 많아요. 스프나 뭐 이런 거는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와인하고 샴페인하고 음료를 물어봅니다. 레드와인 2종류, 화이트와인 2종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둘 중에 그냥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은 없고 레드와인 중에 뭐가 더 괜찮아요? 하고 물어봐도 돼요. 왜냐면 승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그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갑니다. 프랑스산 와인이 있고 뭐 칠레산 와인이 있다. 어떤 거 드시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와인은 그냥 나쁘지 않아요. 무난무난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것도 되게 깊은 맛이 나는 것도 그렇다고 되게 맛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 와인들이 잘 실립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담당하는 승객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식사를 드시는 걸 계속 봤다가 다 드시면 치워주고 바로 다 드시면 치워주고 바로 해서 손님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웬만해서는 그 식사 속도를 맞춰요. 그리고 이제 주요리가 다 끝나면은 치즈를 주거든요. 근데 치즈는 여기는 문스타, 뭐 생강들의 에멘탈 이렇게 주는데 치즈가 조금 하드한 치즈들, 꼬릿꼬릿한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 그런 치즈들도 있어요. 근데 뭐 치즈 싫다 하면은 가장 마일드한 치즈랑 포도랑 크래커만 주세요 라고 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디저트가 나가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케이크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압도적으로 아이스크림이 잘 나갑니다. 케이크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케이크는 편차가 심했어요. 제가 있을 때. 딱 봐도 맛있는 케이크가 있어요. 왔다 오늘은 진짜 케이크 좀 먹어야겠다 하는 날이 있고 저 케이크를 누가 먹지?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승객들도 그걸 보시고 아세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정말 조금 실려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남으면 드린다. 이제 디저트까지 쭉 나가고 커피, 홍차, 녹차 뭐 이렇게 있거든요. 차까지 딱 마무리를 해서 코스 요리가 쫙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와인이랑 아까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위스키도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칵테일들 있잖아요. 블러드메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승무원한테 얘기를 하면 승무원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바에 가면 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고 승무원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거 라면 끓일 라면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컵라면이긴 한데 팥에 끓여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꼭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쿠키도 있고요. 마가리타 피자도 있고 삼각김밥도 있고 뭐 이런 새우깡 같은 그런 과자 같은 것도 있거든요. 노선마다 다르겠지만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또 간식을 쭉 한번 돌 거예요. 막 쿠키 향과 피자 냄새와 막 풍기면서 이제 갈 거거든요. 근데 드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쿠키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쿠키를 진짜 많이 먹고 처음에 비즈니스 클래스 올라갈 때 치즈랑 쿠키를 먹고 정말 살이 많이 쪘었어요. 요요가 막 거의 한 5kg 가까이 살이 쪘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도 내가 먹고 싶은데 잠들 것 같다 그러면 먼저 미리 말을 하세요. 저 쿠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쿠키 한 2개만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고 피자가 이때 정말 동이 많이 나요. 냄새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솔직히 저는 되게 엄청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냄새가 진짜 사람을 킬링입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이것 때문에 진짜 피 튀기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 근데 진짜 냄새가 진짜 맛있게 나기 때문에 꼭 드시거든요. 미리 말을 해놓으면 승무원이 빼주기도 합니다. 뭐 두 번째 식사도 마찬가지로 양식, 한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무착륙 비행을 하고 좀 심심했어요. 앉아있기가. 일이나 하자 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승객 여러분께서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장으로서 하늘을 날 때마다 느끼는 비행의 감동과 여행의 즐거움을 지금 이 비행을 통해서 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탑승하고 계신 이 에어버스 380 항공기 일명 하늘을 나는 깃털로 불리는 현존한 세계 최대 항공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Q&A를 인스타그램에서 받았는데 궁금한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못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핸드크림이나 어메니티 킷 있잖아요. 이런 거 더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합니다. 있으면 줘요, 있으면. 근데 못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즈니스 하는 사람 많은가요? 헤헤 이렇게 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진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많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딱 끊어주고 이제 출장 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탑승을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석이 비즈니스인가요? 맞아요. 프레스티지석이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경우가 뭐가 있냐, 이거는 저도 들은 건데 승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상직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좀 조용히 갈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혼자 타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봐가지고 지상 직원들이 이렇게 픽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마일리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면 내복이나 주는 키트 같은 거는 가지고 내릴 수 있냐, 일단 옷은 1등석에서만 줍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메니티 킷이나 슬리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가지고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가 진상이 맞냐? 비즈니스 클래스가 진상이 맞냐? 이코노미 클래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람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확률상 10%가 진상이다 라고 하면 50명 중에 10%면 벌써 5명인데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은 10명이다 하면 1명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만 봐도 이코노미 클래스에 손님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손님이 탑승을 하시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진상이 되지 않을 환경이에요. 아까 봤죠? 의자 색깔부터가 막 환해.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좌석도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일단 몸이 편하니까 짜증이 많이 안 나고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충분히 실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다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몇 개 안 실려. 그래가지고 막 눈치 싸움 해야 되고, 더워야 없냐, 뭐 몇 개가 없냐, 뭐 왜 비빔밥이 없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차이이기도 한 것 같고, 사람 차이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비즈니스 클래스든 이코노미 클래스든 똑같다. 다 똑같다고 하긴 좀 그런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조금 진상 부르시는 분들은 조금 독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손님들은 되게 잘해주고 이코노미 클래스 손님들은 무시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질문에. 아니에요. 대한항공 승무원들도 월급쟁이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달에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대한항공을 탔다 그러면 되게 비싼 비용을 내고 어쨌든 타 항공사에 비해서 탑승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잘해드려야겠다, 다른 항공사랑 되게 차별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승무원들 자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더 무시하고 이런 승무원들은, 제가 만난 승무원들은 아예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마냥 부러워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승객들이 조금만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어도 와서 물어본다는데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 담당하는 승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계속 거의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나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승무원들이 봤을 때 비즈니스석에 돈 내고 탈 만한 가치가 있나요? 제 질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글쎄, 돈이 있으면 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부모님을 태워드려야 되겠다.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경우 딱 요 정도 누워서 가잖아요. 좌석 너무 불편하고 먹을 것도 좀 그렇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완전 누워서 갈 수도 있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드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태워드리는 거는 진짜 가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비즈니스석 말고 이코노미 식사 먹고 싶으면 어떡하나요? 달라고 하시면 식사가 남는 한에서는 줄 거예요. 근데 맛이 없을걸. 비즈니스 클래스가 더 맛있을까? 제일 맛있는 메뉴 뭐가 있었냐? 스테이크가 제일 잘 나가요. 식사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스테이크도 맛있고 우동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빔밥은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랑 비슷하긴 한데 비빔밥도 진짜 맛있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비즈니스도 샤워하거나 누워서 갈 수 있냐? 누워서는 갈 수 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샤워하는 시설은 없어요. 라운지에 아마 있을 텐데 웬만해서는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동 항공사 중에 1등석 클래스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 끓여줄 때 왜 김치가 안 나오냐? 일단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탑승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김치 냄새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대요, 외국인한테. 그래서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외항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되게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싫지 않는 대신에 오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냄새가 덜 나는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해서 실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착륙 비행과 비즈니스 클래스의 리뷰를 맞춰봤고요. 잠자고 있던 여행 세포들이 저로 인해서 좀 깨워지고 좀 대리의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제가 요즘에는 승무원 얘기를 좀 많이 안 올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옛날 얘기기도 하고 승무원의 이미지보다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이미지를 좀 세우기 위해서 승무원 관련된 비행 관련된 얘기를 많이 안 올렸는데 그동안 대한항공한테 너무 받은 게 많고 감사한 생각들이 많아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시는 승객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대한항공을 조금 더 풍족하게 이용을 하시고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런저런 얘기가 많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객들 입장에서 정말 많이 생각해주는 회사에서 저는 진짜 배울 점이 많았거든요. 지금 힘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